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달의 마틸다 직독직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직독직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Occasionally one comes across parents who take the opposite line, who show no interest at all in their children, and these of course are far worse than the doting ones. Occasionally, 가끔씩 one, 여기서의 one은 그냥 일반적인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comes across. 이 come across는 우연히 마주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마주칩니다. 부모들을요. 근데 parents 한 다음에 who가 나오면 이렇게 가로를 열어주셔야 하죠. Who take the opposite line. 반대 입장을 취하는 그런 부모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who 어떤 부모냐면 who show no interest at all. 그 전혀 보이지 않는. 이 show는 보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no interest at all, 그러니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in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부모들을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And these of course,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of course는 물론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물론 이런 사람들은 are far worse, 훨씬 더 나빠요. 훨씬 더 최악이에요. than 누구보다 the doting ones. doting은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던 단어인데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이런 의미였죠. 원래는 이 동사인 dot가 이 망령 들다, 맹목적으로 사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 여기에 지금 ing를 붙여서 이 뒤에 있는 ones를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저의 강의를 이전부터 쭉 들으셨던 분들은 또다시 나올 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현재 분사라고 부릅니다. 이 현재 분사는 이름이 그냥 현재 분사일 뿐이지 실제로 현재 시제와는 관련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여기서도 이 dote라는 이 동사에 ing를 붙임으로써 맹목적으로 사랑하다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이라는 형용사의 역할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영어에서는 명사를 수식할 때 수식해주는 친구가 좀 짧으면 요 앞에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좀 수식을 해주는 친구가 좀 길어지면 이렇게 뒤로 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doting 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뒤로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부모들보다 더 최악이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일단 다음 문장 먼저 한번 가볼게요. Mr. and Mrs. Wormwood were two such parents. 이 영미권 국가에서는 결혼을 하면은 그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라서 그 성을 바꾸는 게 그 관례잖아요. 온 가족이 이제 같은 성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Mr. and Mrs. Wormwood면은 그러니까 Wormwood 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Wormwood 부부는 were two such parents. 두 명의 이러한 부모였습니다. They had a son called Michael and a daughter called Matilda, and the parents looked upon Matilda in particular as nothing more than a scab. 자, 그들은 had, 가지고 있었어요. 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해석을 말끔하게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아들을 이렇게 하고 났더니 여기 called라는 단어가 다시 보이시죠? 여기서의 called를 불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이제 해석이 좀 꼬입니다. 동사가 이미 주어 다음에 동사가 이미 나왔는데 여기에 동사가 다시 나올 리가 없죠. 이것은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가 뭔가요? 우리 일반 동사를 배울 때 일반 동사를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배우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learn, learned, learned, run, ran, run 이런 식으로요. 요 첫 번째에 있는 형태가 현재형 또는 그냥 원형, 두 번째 있는 형태가 과거형, 바로 세 번째에 있는 형태가
과거 분사형입니다. 이 과거 분사도 앞에서 말씀드린 현재 분사와 마찬가지로 이름이 그냥 과거 분사일 뿐이지 실제로 과거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분사도 이 현재 분사와 마찬가지로 쓰임이 그때그때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분사와 마찬가지로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분사도 이 앞에서 본 문장처럼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 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과거 분사와는 뭐가 다를까? 이 현재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과거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해주는 단어가 좀 짧을 때는 요 앞에 써서 이렇게 뒤로 명사를 수식해주고 좀 이게 좀 길어지면 요 뒤에 붙여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해주는데요. 이제 예문을 이제 들어볼게요. 문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시 보시면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인데 불리는 아들인 거예요. 과거 분사인데 좀 이게 길기 때문에 뒤로 빼줬어요. 근데 과거 분사로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call이 원래 부르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불리는, 뭐라고 불리냐면 마이클이라고 불리는 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And a daughter, 그리고 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A daughter called Matilda. 마틸다라고 불리는 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제가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다른 소설의 직독직해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워낙 이렇게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And the parents looked upon Matilda in particular as nothing more than a scab. 그리고 그 부모들은 looked upon은 원래 look은 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틸다를 in particular, 특히 마틸다를 뭘로 보냐면 as nothing more than a scab. scab은 딱지란 뜻이에요. 상처가 생기면 그 위에 이렇게 얹어지는 딱지. 그러니까 nothing more than이면 그 딱지보다 더할 게 없는, 그러니까 고작 그런 딱지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 봤어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look upon 한 다음에 as가 나오면 뭐뭐로 간주하다라는 의미랑 같다라고 사전을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그렇게 따로 외우시지 않으셔도 그냥 봤다, 뭐뭐로 라고 해석을 하셔도 이해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요. 가능하면 가장 심플하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정확한 뜻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써드립니다. A scab is something you have to put up with until the time comes when you can pick it off and flick it away. A scab, 딱지는 is something. 뭐냐면요, something you have to put up with. 무언가 하고 당신하고 이렇게 명사가 두 개가 이렇게 끊기면 여기서 또 이렇게 가로를 열어줍니다. So you have to put up with. 당신이 견뎌야만 하는 그런 무언가예요. Until, 뭐 할 때까지냐면 the time comes,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어떤 시간이냐면 when you can pick it off. 그 pick은 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off는 떨어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처를 이렇게 들어서 떨어뜨리는 걸 의미하는 거죠. 들어서 원래 붙어있는 곳에서부터 떨어진 그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pick off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떼어내는 거죠. 떼어낼 수 있고 그리고 flick it away. flick은 이렇게 딱밤 때릴 때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튀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flick이라고 하는데요. away는 이렇게 멀리 보내다 이러니까 이렇게 튀겨버리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시간이 올 때까지 뭔가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거입니다. Mr. and Mrs. Wormwood, 워무드 씨 부부들은 look forward to는 이 수거로 기대하다, 고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enormously니까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when they could pick their little daughter off, 그들의 그 작은 딸을 떼어내서 flick away, 딱 보내버릴 수 있을 때를 정말 기대하고 있대요.
preferably. 원래 prefer가 선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걸 우리나라 말로 더 선호하게라고 해석을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 자연스러운 해석은 오히려, 가급적 뭐 이런 의미인데요. 오히려 into the next county. 그 옆에 주로, 그러니까 다른 그 도시로, 그리고 even further than that, 그리고 심지어 그것보다 더 멀리 보내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It is bad enough when parents treat ordinary children as though they were scabs and bunions, but it becomes somehow a lot worse when the child in question is extraordinary, and by that I mean sensitive and brilliant. 이제 한 문장이 굉장히 긴데요. It is bad enough. 그것은 충분히 나빠요. When parents, 부모가 treat, 다룰 때, ordinary children, 평범한 아이들을 as though는 as if랑 같은 뜻인데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의미죠. 그래서 마치 그들이 were scabs, 그 딱지나 혹은 bunions는 뭔지 좀 찾아봤더니 건망류? 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도대체 건망류가 뭔지 좀 궁금해서 이미지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발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엄지 발가락 아래 이렇게 뼈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그런 발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건망류라고 부르더라고요. 건망류인지 모르겠는데 bunions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딱지나 bunions인 것처럼 그렇게 다루는 것은 충분히 나쁜데 but it becomes somehow a lot worse. 그런데 그거는 어째서인지 훨씬 더 최악이에요. 뭐 할 때? When the child in question, 그 문제의 그 아이가 is extraordinary. 뭔가 평범하지 않고 기이할 때, 그럴 때 더 최악입니다. 이 extraordinary 자체가 평범하지 않고 뭔가 비범하고 기이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by that I mean, 요 that이 의미하는 게 extraordinary죠. 그래서 그 extraordinary가 나는 무슨 뜻이냐면 I mean sensitive, 뭔가 좀 세심하고 그러면서도 brilliant, 뛰어난 뭐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by라는 전치사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mean이라는 동사가 by라는 전치사랑 잘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가 그렇게 말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 물을 때 What do you mean by that? 이라고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Matilda was both of these things. 마틸다는 이 두 개의 다예요. 그래서 she was sensitive and brilliant, but above all, 그런데 무엇보다도 she was brilliant. 그녀는 정말 뛰어났어요. Her mind was so nimble and she was so quick to learn that her ability should have been obvious even to the most half-witted of parents. Her mind, 그녀의 머리는 mind가 보통은 우리 마음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이 영어에서의 mind는 그 감정과는 달리, 그러니까 emotion과는 달리 어떤 사고에 더 가까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머리는, 그녀의 사고력은 was so nimble, 정말 민첩해서, 정말 영리해서, 그리고 she was so quick to learn, 그녀는 정말 빨라서, 배우는 게 정말 빨라서,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So that 구문 보셨나요? 여기 앞에 so 나오고 이렇게 that이 나옵니다. 그래서 her ability, 그녀의 능력이 should have been obvious. 분명했었어야만 해요. Even to the most half-witted of parents. 심지어 누구에게도 half-witted, 좀 얼빠진 그런 대부분의 부모들한테도 명백했었어야만 합니다. 요 앞에 나온 should have pp 제가 별표 3개 치고 싶습니다. 뭐뭐 했었어야 했다 이런 뜻이죠. 꼭 알아두세요. But Mr. and Mrs. Wormwood were both so gormless and so wrapped up in their own silly little lives that they failed to notice anything unusual about their daughter. 여기서도 so that 구문 발견하셨나요? 이 Mr. and Mrs. Wormwood 이 부부는
were both 둘 다 so homeless, 정말 바보 같고, 그리고 so homeless, 정말 바보 같고, so wrapped up in their own silly little lives. wrap이 싸다, 포장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비동사로 were wrapped up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관심이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른 거에 관심이 없는 상태. So wrapped up in their own 그들 자신의 silly하고 바보 같고 그런 작은 삶에 너무나 갇혀져 있어서 너무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어떠냐면 that they failed to notice. 그래서 실패했어요. 눈치채는 걸 실패했어요. anything, 어떠한 unusual, 그런 평범하지 않은, usual하지 않은 그런 거를 눈치채는 거를 실패했어요. 눈치채지 못했어요. about their daughter, 그들의 딸에 대해서. To tell the truth, I doubt they would have noticed had she crawled into the house with a broken leg. To tell the truth, 사실대로 말하면요. I doubt, 나는 의심해요. They would have noticed, 그들이 눈치챘을 거라는 걸요. Had he crawled into the house with a broken leg. 이렇게 문장의 불쑥 갑자기 had가 나오는 거는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도치된 문장이에요. 원래 이 뒷부분이 어떻게 생긴 문장이냐면 원래는 이런 문장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기어 들어간다면 집으로 with the broken leg, 그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진 채로 집으로 간다면 they would have noticed, 그들이 눈치를 챌 거라는 거를 I doubt, 나는 의심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눈치채지 못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if 절에서 이 if가 이렇게 생략이 되면 여기 뒤에 있는 head가 이렇게 앞으로 쏙 나갑니다. 그래서 이 위와 같은 생김새를 갖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가정법 과거를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가 되거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적을 때 많이 씁니다. 영어가 항상 그렇듯이 늘 그런 건 아니지만요.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가정법 과거 완료도 과거 사실에 지금 정말로 집을 이렇게 기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도 눈치를 못 챘을 것이다. 이 글 전체가 지금 과거형으로, 과거 시제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if의 과거 완료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도치가 된 문장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여기 지금 would have pp 형태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should have pp와 같이 꼭 묶어서 외워두시면 좋은데 뭐뭐 했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should have pp와 would have pp를 살펴보셨으면 꼭 알아두셔야 될 표현이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could have pp는 뭐뭐 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might have pp는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모두 다 과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었어야 됐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과거 사실에 대해 가정을 하면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얼핏 들으면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이 could가 can의 과거 형태니까 can은 할 수 있다. 요거의 과거형이니까 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might은 원래 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의 이 would는 will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will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과거 형태인 뭐뭐 했었을 것이다가 되는 거고요. should는 원래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지만 그거의 과거 형태인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었어야 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다 굉장히 책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회화에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독해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독해 꿀팁 첫 번째. 오늘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가 붙어 있는 형태. 이렇게 생긴 친구가 현재 분사인데요.
네,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긴 친구 중에 동명사라고 불리는 친구도 있긴 해요. 이거는 동사를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만 동명사라고 부르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생긴 친구를 다 현재 분사라고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현재 분사가 언제 쓰이는지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설명하는데 거의 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걸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번 지문에서 나왔던 명사를 이렇게 앞에서 혹은 뒤에서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 요거를 하나 배웠고요. 그리고 과거 분사도 있는데요. 과거 분사는 그 동사가 일반 동사가 이렇게 3단 변신을 하는데 그 중에 요 세 번째에 해당하는 형태가 과거 분사입니다. 영어로 past participle이기 때문에 PP 형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과거 분사도 쓰임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현재 분사처럼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점은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 그리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능동은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되고 수동은 뭐뭐 되는 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살펴본 문장은 These of course are far worse than the doting ones. 이 사람들은 물론 are far worse, 훨씬 더 나빠요. than the doting ones. 그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나빠요. 그래서 doting이 ones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형태로 사용이 됐고요. They had a son called Michael and a daughter called Matilda.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면 마이클이라고 불리는 아들과 그리고 a daughter, 딸, 뭐로 불리는 마틸다라고 불리는 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called는 과거 분사여서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본 게 가정법 과거 완료. 특히 이 문장이 안에 had가 도치되어 있는 형태의 그런 문장을 봤었는데요. I doubt they would have noticed as she crawled into the house with a broken leg. 나는 의심해요. 그들이 눈치챘을 거라는 것을 의심해요. 그러니까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이 바로 그 문장이죠. Had she crawled into the house. 이렇게 문장 중간에 뜬금없이 had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이 had가 이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리고 생략된 if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원래 그 문장이 되겠죠. If she had crawled into the house with a broken leg. 만약에 그녀가 기어 들어갔다면 집을 깨진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해도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이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 제가 전에 읽었었던 13 Reasons Why 이 책에 좀 특히 많이 나와서 제가 블로그에 한번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참에 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배우셨던 문장 한번 들어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ccasionally, one comes across parents who take the opposite line, who show no interest at all in their children, and these, of course, are far worse than the doting ones. Mr. and Mrs. Wormwood were two such parents. They had a son called Michael and a daughter called Matilda, and the parents looked upon Matilda in particular as nothing more than a scab. A scab is something you have to put up with until the time comes when you can pick it off and flick it away. Mr. and Mrs. Wormwood looked forward enormously to the time when they could pick their little daughter off and flick her away, preferably into the next county or even further than that. It is bad enough when parents treat ordinary children as though they were scabs and bunions, but it becomes somehow a lot worse when the child in question is extraordinary, and by that I mean sensitive and brilliant. Matilda was both of these things, but above all she was brilliant. Her mind was so nimble and she was so quick to learn that her ability should have been obvious even to the most half-witted of parents.
But Mr. and Mrs. Wormwood were both so gormless and so wrapped up in their own silly little lives, they failed to notice anything unusual about their daughter. To tell the truth, I doubt they would have noticed had she crawled into the house with a broken leg.